언니, 솔직히 이제 우리랑 안 맞잖아. 카페였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한 동창이 말했습니다. 뭐가 안 맞아? 언니는 전문대 나왔고 우리는 4년제 나왔잖아요. 직업도 다르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잖아. 다른 동창이 비웃었습니다. 친구? 언니 솔직히 말할게. 우리 언니 좋아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언니 분식집 잘 될 때는 밥값 내주니까 좋았죠. 근데 이제 장사 안 되잖아요. 너희가. 세 번째 동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우리 모임 나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만날 거예요. 레벨이 맞는 사람들끼리요. 그 순간 20년 우정이 무너졌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희 58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의 중심이었습니다. 20년간 매달 만났고 총무를 맡았고 모두가 저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분식집 장사가 어려워지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38이었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한 지 5년째였습니다. 가게는 학교 앞에 있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 김밥을 팔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한 달 순수익은 300만 원쯤 됐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중소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둘이 합치면 550만 원. 생활하기 괜찮았습니다. 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지방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녔습니다. 등록금이 1년에 600만 원 정도 들었지만 감당할 만했습니다. 삶이 안정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나 수정이야. 기억나? 수정이? 기억나지. 잘 지냈어? 응. 너 소식 들었어. 분식집 한다며? 응, 학교 앞에서 하고 있어. 대단하다. 나는 은행 다니고 있어. 오, 좋겠다. 우리 동창들 모임 만들려고 하는데 올래? 동창 모임? 응. 우리 졸업한 지 15년 됐잖아. 그동안 다들 뭐하고 살았나 궁금하더라고. 좋지. 언제? 다음 주 토요일 저녁? 강남 어디서 볼까? 그렇게 동창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저녁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8명이 모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다들 나이를 먹었지만 옛날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정희야, 넌 뭐해? 분식집 하고 있어. 학교 앞에서. 오, 대단하다. 자영업 힘들잖아. 그래도 괜찮아. 손님들 많아서. 다른 친구들도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정이는 은행원이었습니다. 시중은행 지점에서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미경이는 간호사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10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영숙이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구청에서 사무관으로 일했습니다. 혜진이는 회계사였습니다. 회계법인에 다녔습니다. 선영이는 약사였습니다. 동네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지혜는 교사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현주는 디자이너였습니다. 광고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다들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만 자영업이었습니다. 분식집 주인이었습니다. 조금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친절했습니다. 정희야, 자영업 정말 대단해. 우리는 월급쟁이인데. 맞아. 나는 사장님 눈치 보면서 사는데 너는 사장이잖아.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술을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이야기, 수학여행 이야기, 체육대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계산할 때가 됐습니다. 80만 원이 나왔습니다. 다들 지갑을 꺼냈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내면 되겠네. 각자 돈을 냈습니다. 저도 10만 원을 냈습니다. 헤어지면서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만날까? 동창 모임 정식으로 만들자. 좋지.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동창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이태원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역시 즐거웠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산은 역시 각자 했습니다. 1인당 12만 원씩 냈습니다. 석 달째 만남이었습니다. 홍대 근처 와인바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 분식집 장사 잘 돼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이 좋아했습니다.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120만 원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달 장사가 잘 됐거든요. 카드를 냈습니다. 친구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정희야, 정말 고마워. 다음에 우리가 살게. 아니야, 괜찮아. 나도 좋아.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모임은 계속됐습니다. 매달 한 번씩 만났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산할 때였습니다. 오늘 계산 어떻게 할까? 친구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희가 또 내주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내줬잖아. 그럴까? 그래. 정희 덕분에 우리가 좋은 데서 먹네. 한 번 더 냈습니다. 15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똑같았습니다. 오늘도 정희가 낼 거지? 친구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응.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당연해졌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친구들이 가방을 챙기고 일어났습니다. 지갑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만 카운터로 가서 계산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썼습니다. 1년이면 1,80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동창 모임에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먹는 건데 괜찮아요. 매달 150씩 나가는데요? 그래도 제가 버는 돈이니까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냈습니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희 언니 최고야. 언니 덕분에 우리가 맨날 좋은 데서 먹네. 언니는 진짜 의리 있어. 그런 말을 들으면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모임은 계속됐습니다. 여전히 매달 만났습니다. 비용도 늘었습니다. 처음엔 15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200만 원씩 썼습니다. 더 좋은 레스토랑으로 가기 시작했거든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루프탑바, 프라이빗 다이닝 같은 곳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제안했습니다. 정희 언니, 우리 오늘 청담동 그 유명한 레스토랑 갈까요? 비싸지 않아? 괜찮아요. 언니가 내주잖아요. 웃으며 말했지만 당연하다는 뉘앙스였습니다. 결국 갔습니다. 계산서는 25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 달 매출의 4분의 1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총무를 맡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제안했습니다. 정희 언니가 총무 맡아줘요. 언니가 제일 책임감 있잖아요. 네, 언니가 딱 맞아요. 총무 일은 복잡했습니다. 장소 예약, 날짜 조율,
연락 돌리기, 생일 챙기기, 경조사 관리까지 전부 제가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위한 일이니까요. 5년이 지났습니다. 비용이 더 늘었습니다. 모임비만 한 달에 20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생일 선물도 제가 샀습니다. 명품 가방, 화장품 세트, 와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1년에 8명 생일이니까 8번이었습니다. 한 번에 50만 원씩 쓰니까 400만 원이었습니다. 경조사비도 제가 냈습니다. 부모님 제사, 자녀 돌잔치, 결혼식 같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우리 아들 돌잔치인데 언니가 대표로 화환 보내줄래요? 얼마 들어? 100만 원 정도요. 우리 8명 이름으로요. 알았어. 100만 원을 제가 냈습니다. 나머지 7명 못 가지요. 1년에 경조사가 대여섯 번 있었으니까 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1년에 3천만 원 넘게 썼습니다.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인데 1년에 3천만 원을 친구들한테 쓴 거였습니다.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망해요. 딸 등록금도 있고 집 대출금도 있는데. 괜찮아요. 장사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너무 많이 나가요. 친구들인데 어쩌겠어요. 계속 내왔는데 이제 와서 안 낼 수도 없고.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챙겨주는 것 같았거든요. 언니, 오늘도 언니 덕분에 잘 먹었어요. 언니 없으면 우리 모임 안 되겠어요. 언니 진짜 최고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분식집은 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손님들한테 치이고 학생들한테 시달리고 재료값 오르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동창들을 만날 때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에 가고 예쁘게 차려입고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사장님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모임은 계속됐습니다. 여전히 제가 모든 비용을 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였습니다. 우리 딸이 미국 유학 가게 됐어. 수정이가 자랑했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의대 합격했어.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진짜? 축하해. 또 부러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딸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딸은 지방대 다니잖아요. 우리 애들은 다 서울 명문대인데. 혜진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정희 언니 딸은 뭐 하고 있어요? 회사 다녀. 중소기업이야. 아, 그렇구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뉘앙스였습니다. 다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승진했어. 우리 남편이 부장 됐어. 우리 집 평수 넓혀서 이사했어. 저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12년째였습니다. 분식집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분식점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에 체인점 시스템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줄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매출이 나왔는데 이제는 6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순수익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가게 장사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더 해볼게요.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석 달 6개월이 지나도 매출은 그대로였습니다.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딸 등록금, 집 대출금,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동창 모임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이었습니다. 수입보다 모임비가 더 많았습니다.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요. 우리 적자인데 친구들한테 200만 원씩 쓴다고? 그래도 10년 넘게 내왔는데 이제 와서 안 낼 수가 없어요. 왜 못 내요? 우리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창피해요. 친구들한테.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친구들이 당신을 친구로 보는지 돈으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모임 날이 됐습니다.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카톡을 보냈습니다. 언니들 미안한데 이번 달은 각자 내면 안 될까? 요즘 가게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언니 그래? 그럼 우리 이번엔 싼 데 갈까? 수정이의 답장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각자 내자. 또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언니. 그럼 이번엔 각자 내자. 그날 모임에 갔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처럼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계산할 때가 됐습니다. 1인당 15만 원씩이에요. 친구들이 각자 돈을 냈습니다. 저도 15만 원을 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목만 낸 거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서먹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씁쓸했습니다. 다음 달 모임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카톡을 확인했습니다. 모임 공지가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통 일주일 전에 공지가 나가는데요. 수정이한테 개인 카톡을 보냈습니다. 수정아, 이번 달 모임 언제야?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아, 언니. 이번 달은 일정이 안 맞아서 모임 취소됐어. 그래, 알았어. 다음 달에도 똑같았습니다. 모임 공지가 없었습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이번 달도 취소야? 응, 다들 바빠서. 이상했습니다. 석 달 연속으로 모임이 취소됐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혼자 커피를 마시려고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친구들이었습니다. 7명 전부 거기 있었습니다. 저만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못 봤습니다.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거든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친구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 언니한테는 오늘 모임 알렸어?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안 알려줬어. 왜? 언니 요즘 돈 없잖아. 우리가 밥값 내야 할 것 같아서. 맞아. 예전엔 언니가 맨날 냈는데 이제는 우리가 내야 하니까 부담이야. 솔직히 말할까? 정희 언니랑은 이제 이야기가 안 통해. 왜? 언니는 전문대 나왔고 우리는 다 4년제 나왔잖아. 직업도 다르고 언니는 분식집하고 우리는 전문직이고. 맞아. 레벨이 달라. 다들 웃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를 학력으로, 직업으로, 돈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 수정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여기 있었네. 모임 취소됐다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방금 대화 다 들었어. 전문대 나왔다고, 분식집 한다고, 돈 없다고 나를 빼버린 거지? 친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친구가 변명했습니다. 언니, 그게 아니라.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이제 알았어. 20년 우정이 이런 거였구나. 언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니 눈물이 났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울었습니다. 58배 나이에 카페 주차장에서 혼자 울고 있는 제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친구들이 저를 학력과 직업으로 차별했습니다. 돈이 없어지니 모임에서 빼버렸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다음 날 핸드폰을 봤습니다. 동창 모임 단톡방이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진도 올라오고 이야기도 오갔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일은 정말 실망스러웠어. 20년을 함께 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한 명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수정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우리가 너무했어. 하지만 솔직히 요즘 언니랑은 이야기가 안 통하는 것도 사실이야. 우리 환경이 너무 달라졌어. 환경? 나는 여전히 너희 친구야. 언니, 우리는 다 대졸이고 전문직인데 언니는 전문대 나와서 분식집 하잖아. 이야기 주제가 안 맞아. 학력이 뭐가 중요해?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잖아. 그때는 달랐지. 이제는 나이도 들고 각자 자리도 있고 솔직히 언니 만나는 게 부담이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단톡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수정이 이모 딸이 인스타에 사진 올렸던데요. 뭔데? 친구들이랑 모임한 사진이요. 수정이 이모도 있고 미경이 이모도 있고. 보여줘봐. 딸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7명 전부 있었습니다. 사진 올린 날짜를 봤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댓글도 달려 있었습니다. 언니들 모임 최고. 역시 우리 모임은 특별해. 다음에 또 만나요. 저를 빼고 계속 모임을 한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진에 낯선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모르겠어. 태그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름은 김윤이었습니다. 프로필을 봤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자리를 대체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학벌 좋고 직업 좋은 사람으로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2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다음 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동창 모임에 쓴 돈을 정리했습니다. 은행 어플을 열고 이체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레스토랑 이름으로 검색하니 카드 결제 내역이 나왔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고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모임비, 생일 선물비, 경조사비, 카페비,
2차 술값까지 전부요. 새벽 3시까지 작업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액 3억 1천만 원. 20년 동안 3억 1천만 원을 썼습니다. 1년에 1,550만 원, 한 달에 130만 원 꼴이었습니다. 상세 내역도 정리했습니다. 모임 식사비 2억 4천만 원, 매달 100만 마이너스 200만 원, 20년. 생일 선물비 4천만 원 1년, 400만 원, 10년. 경조사비 2천만 원. 카페 2차 술값 1천만 원. 숫자를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3억이 넘는 돈을 친구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를 학력으로, 직업으로, 돈으로 차별했습니다. 세 사람을 영입해서 모임을 계속했습니다. 카톡 대화도 캡처했습니다. 정희 언니가 낼 거죠? 언니 덕분에 우리가 좋은 데서 먹어요. 언니 최고예요. 이런 메시지들이 수십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화도 캡처했습니다.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 내용을 메모해뒀습니다. 전문대 나왔잖아. 분식집 하잖아. 레벨이 달라. 증거를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다음 날 결정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을 열었습니다. 긴 글을 썼습니다. 제목 20년 우정의 진실. 내용. 저는 58세 여성입니다. 20년간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다녔습니다. 총무를 맡아서 장소 예약, 일정 조율, 선물 준비까지 전부 했습니다. 모임비도 제가 냈습니다. 20년간 3억 1천만 원을 썼습니다. 친구들은 고마워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우리가 좋은 데서 먹어요. 언니 최고예요. 그런데 제 분식집 장사가 어려워지자 친구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모임에서 저를 뺐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문대 나와서, 분식집에서, 레벨이 달라서. 저는 여전히 그들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하지만 학력이 낮고 직업이 다르고 돈이 없으니 친구 자격을 잃었습니다. 20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게 우정입니까? 글을 올렸습니다. 실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몇 시간 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최악이네요. 3억을 받아먹고 학력 차별. 인간들이 아니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중년 여성 모임 정말 무섭습니다. 글쓴이님 힘내세요. 그런 사람들은 친구가 아닙니다. 공감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공유도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이틀 후 친구들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수정이었습니다. 언니, 페이스북에 올린 거 언니예요? 맞아. 왜 이러세요? 우리 창피하잖아요.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은 창피하지 않아? 그건 우리가 잘못했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20년 우정을 너희가 먼저 버렸잖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미경이었습니다. 언니 글 좀 내려주세요. 우리 직장에서 다 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미지가 나빠졌어요. 동료들이 수군대요. 그건 너희 자업자득이야. 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혜진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잘못했어요. 진짜 미안해요. 그러니까 글 좀 내려주세요. 미안하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개 사과해. 뭐라고요? 동창 모임 단톡방에 올려. 내가 전문대 나왔고 분식집 한다는 이유로 차별했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해.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과해. 20년간 3억 받아먹고 나를 버린 게 과한 거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냈고
어떤 사람은 애원했고 어떤 사람은 협박했습니다. 전부 무시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페이스북 글은 계속 퍼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에도 퍼졌습니다. 중년 여성 모임의 민낯, 학력 차별하는 동창회, 이런 제목으로 공유됐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대부분 제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기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문 기자입니다. 페이스북 글 봤는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인터뷰요? 네, 중년 여성들의 인간관계 문제가 요즘 이슈거든요. 선생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실명은 안 나가죠? 물론입니다. 익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하겠습니다. 사흘 후 기자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자세히 했습니다. 20년간의 모임, 3억 원의 비용, 학력 차별, 모임에서의 추방까지 전부요. 증거도 보여줬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 카톡 캡처, 인스타그램 사진까지요. 기자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기사 쓰겠습니다. 일주일 후 기사가 났습니다. 제목 3억 쓴 동창 모임, 학력 차별로 추방당한 50대 여성, 부재 전문대 BS 4년제, 자영업 BS 전문직, 중년 여성 모임의 잔인한 위계. 기사는 자세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대로 실렸습니다. 실명은 가명 처리됐지만 상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기사가 포털 메인에 올랐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3억 받아먹고 학력 차별, 인간 쓰레기들, 이런 여자들이 진짜 문제다. 남 앞에서는 착한 척, 중년 여성 모임 정말 무섭다. 나도 겪어봄. 학력이 뭐가 중요해? 인성이 중요하지. 공감 댓글이 수만 개 달렸습니다. 기사가 난 당일 친구들한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언니, 기사 나왔어요. 어떻게 언론까지 가요? 당연하지. 너희가 한 짓을 세상이 알아야 해. 우리 직장에서 난리예요. 동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제발요 언니, 우리 잘못했어요. 다들 패닉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기사 봤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엄마 힘들었겠어요. 이제는 괜찮아. 진실을 말했으니까. 딸이 안아줬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여고 동창회 사무국입니다. 최근 기사 봤습니다. 네. 학력 차별 건으로 조사하고 싶습니다. 혹시 증거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증거를 보내줬습니다. 카톡 캡처, 인스타그램 사진, 통장 이체 내역 전부요. 일주일 후 동창회 사무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회원들이 동창회 규약을 위반했습니다. 규약이요? 네, 우리 동창회 규약 제호조에 회원 간 차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학력, 직업, 경제력을 이유로 회원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규약이 있었군요. 해당 회원들에게 경고 조치하겠습니다. 재발 시 제명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희가 전체 동창회 소식지에 이 사건을 게재하려고 합니다. 다른 회원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좋습니다. 한 달 후 동창회 소식지가 발행됐습니다.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제목 진정한 동창회란 무엇인가? 내용은 학력 차별 사건을 다뤘고 동창회 규약을 강조했습니다. 소식지는 전체 동창들한테 발송됐습니다. 1000명이 넘는 동창들이 봤습니다.
친구들은 동창회에서 완전히 왕따가 됐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그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 행사에 나가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수정이한테서 긴 카톡이 왔습니다. 언니, 정말 잘못했어요. 우리가 언니를 학력과 돈으로 판단한 거 정말 잘못됐어요. 20년 우정을 우리가 버린 거 맞아요. 지금 우리 동창회에서 완전히 왕따예요. 다들 우리를 수군대고 피해요. 우리가 자초한 일이에요. 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부 무시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한가한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떡볶이 하나 주세요. 네. 떡볶이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손님이 한 입 먹더니 말했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요. 여기 떡볶이 맛있다는 소문 듣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혹시 여기서 오래 하셨어요? 20년 넘게 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근처에 사는데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그 손님은 그날 이후 단골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왔습니다. 어느 날 그 손님이 친구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장님, 제 친구들이에요. 떡볶이 맛있다고 해서 데려왔어요. 어서 오세요. 3분이 떡볶이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옆에서 이야기에 끼었습니다. 사장님, 혼자 하세요? 네, 남편이 회사 다니고 저 혼자 해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서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동네 배드민턴 모임 있는데 오실래요? 배드민턴이요? 네, 매주 화요일 저녁에 학교 체육관에서 쳐요. 나이 비슷한 아줌마들이에요. 저 운동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다들 실력 비슷해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 후 배드민턴 모임에 갔습니다. 10명 정도 모였습니다. 5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다들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 해봐서 잘 못 쳐요. 괜찮아요. 우리도 다 초보예요. 함께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실력은 형편없었지만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운동 후에는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계산할 때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각자 내요. 우리 원칙이에요. 왜요? 한 사람이 계속 내면 부담되잖아요. 우리는 다 평등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각자 7,000원씩 냈습니다. 편했습니다. 누가 대졸이고 누가 전문대 나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슨 일 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운동하고 떡볶이 먹고 이야기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배드민턴 모임이 일상이 됐습니다.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아줌마들과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물었습니다. 정희 씨,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응. 처음 왔을 때는 뭔가 슬퍼 보였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 보여요. 감사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잠깐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배신당했어요. 그래. 힘들었겠네요. 네.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네, 이제는 괜찮아요. 다행이다. 친구는 많이 없어도 돼요. 진짜 친구 몇 명이면 충분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가짜 친구 7명보다 진짜 친구 한두 명이 낫다는 걸 배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배드민턴 모임 친구들이 제 생일을 챙겨줬습니다. 분식집으로 찾아와서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정희 씨 생일 축하해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준비했어요. 케이크를 자르며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창들은 제 생일을 한 번도 이렇게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가 그들의 생일을 챙겼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진심으로 제 생일을 축하해 줬습니다. 지금 저는 59입니다. 매주 화요일 배드민턴 모임에 갑니다. 운동 후에는 7,000원짜리 떡볶이를 먹고 2,000원짜리 커피를 마십니다. 20년 전 200만 원씩 쓰던 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학력은 우정의 조건이 아닙니다. 전문대든 4년제든 사람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직업도 우정의 조건이 아닙니다. 전문직이든 자영업이든 중요한 건 인품입니다. 돈으로 만든 우정은 가짜입니다. 진짜 우정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중년 여성의 인간관계를 정리하세요. 가짜 친구와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진짜 친구는 내 학력을 보지 않습니다. 내 직업을 보지 않습니다. 내 통장을 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봅니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가짜 친구 7명보다 혼자가 낫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학력, 직업, 돈이 중요하지 않은 관계를 만드세요. 7,000원짜리 떡볶이가 200만 원짜리 코스 요리보다 소중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우정은 평등합니다. 한쪽이 계속 주는 관계는 우정이 아닙니다. 이것이 20년 가짜 우정을 정리하고 진짜 친구를 만난 59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